2024년 7월 24일 수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 조종 혐의로 구속된 23일 카카오그룹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들 종목 모두 개장 초 잠깐 상승세를 타며 예상된 악재를 소화한 듯했으나 이내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되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해야 한다. 다음 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참패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승리를 예상했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재정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자산시장 움직임에 베팅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방산주 주가가 하락했고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화도 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와 현재는 정치 경제 상황이 다른 만큼 기계적으로 당시 상황을 근거로 투자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뉴스. 머스크 CEO는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의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내부 사용은 테슬라 공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머스크 CEO의 옵티머스 관련 언급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 만에 나왔다. 하지만 당시 언급했던 출시 일정보다는 늦춰진 것이다. CNBC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실적보다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거래를 승인했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다.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 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까지 승인되면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당국 입장이 이제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비해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벤처 캐피털 회사인 프레임워크 벤처스의 공동 설립자 마이클 앤더슨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대부분 시장에 반영됐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 자금 유입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음 뉴스. 일본 제철이 중국 업체와 합작한 사업 철수를 통해 중국 내 강제 생산량을 70%가량 줄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중국 바오산 강철과 지분 절반씩을 출자해 2004년 설립한 자동차 강판 제조업체 B&A 주식 보유분을 모두 바오산 강철에 넘기기로 했다. 일본 제철이 중국 내 생산량 축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실과 미중 대립이 있다고 니케이는 짚었다. 니케이는 일본 제철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US 스틸 인수 계획과는 별도로 중국 사업 철수를 검토해 왔다면서도 일본 제철과 중국 철강업계 간 관계에 대한 비판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US 스틸 인수 방침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기기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9,169억 원, 영업이익 2,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7%, 영업이익은 257.1% 증가한 수치다. 사업 부문별로 전력기기 부문 매출은 3,77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8% 증가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에 따라 사업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중동 고압차 단기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동 시장에서는 오만, 쿠웨이트 등 수주 지역 다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대용량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등 다양한 제품군 수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HD현대 일렉트릭 주가는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17.69% 급등한 34만 6천 원에 마감했다. 다음 뉴스. 사이버 보안업계 스타트업 위즈가 32조 원에 가까운 알파벳의 인수 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난 5월 벤처 캐피털 업체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으로부터 1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을 당시에 120억 달러로 평가된 바 있다. 알파벳 측이 2달 전 평가 가치의 2배에 가까운 금액에 인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미 CNBC 방송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결렬 배경으로 구글의 반독점 문제 및 투자자들의 우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즈 인수가 성사됐으면 알파벳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이 역시 당국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소식통은 위즈가 몇 년 안에 IPO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현장을 찾는다. 이 회장의 올림픽 방문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마케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파리 올림픽에 맞춰 현지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양궁의 대부로 불리는 정혜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에 맞춰 대한양궁협회 겸 아시아양궁협회 회장 자격으로 올림픽 현장을 찾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해 개최지 맞춤형 훈련, 첨단 기술 기반 훈련 장비 개발, 선수단 컨디션 관리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23일 오후 9시 2분 원달러 환율은 1386.7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